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통풍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통풍 치료를 할 때 음식 종류를 가리지 말고 약물 치료에만 집중해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포함해서요, 음식 조절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약이 90% 정도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합쳐서 10%밖에 안 됩니다.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요산 수치를 어떻게 관리할지,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핵심이 뭔지를 아시고 약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맞는 치료입니다. 오늘은 통풍 치료에 있어서 음식 제한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산 생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요산을 덜 생성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기름진 음식 피하고 해산물, 이런 고기 이런 거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요산의 대부분은요, 우리 몸에서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자연 생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을 음식과 직결시키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생기는 요산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만들어냅니다. 음식에서 유래하는 요산은요, 전체의 1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힘준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게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생성되는 요산을 줄이는 것, 아니면 요산이 잘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적은 부분인 음식으로 인한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통풍 치료의 핵심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음식 너무 강조할 필요 없고 매일매일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몸에서 생기는 요산이 가장 많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약물 치료가 통풍 관리의 근간입니다. 통풍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요, 요산을 적게 만들어지게 하거나 요산을 많이 빠져나가게 해서 우리 몸의 요산 농도를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알로퓨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 이거는 상품명으로 자이로릭이나 페브릭 이런 것들인데요, 요산 생성을 억제합니다. 요산 생성을 억제하면 우리 몸에서 거의 70% 90%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확 줄어드니까 요산을 많이 내보낼 필요도 없죠. 적정 농도가 알아서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요산을 조절하고요. 프로베네시드라는 약은요, 요산을 직접 많이 배출시킵니다. 이런 약물 치료는 요산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해줘서 통풍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통풍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통풍은 요산이 높은 게 아니에요. 통풍은 요산 결정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통풍은 요산 농도가 높아서 요산 결정이 발생을 해서 조직에 콕콕콕콕 박혀서 자꾸 거기에 축적되는 이게 통풍입니다. 그래서 요산 농도를 꾸준히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낮춰주게 되면 요산 결정이 다 녹아 나와서, 조직에 박혀 있던 요산 결정이 다 녹아 나오면 통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풍이 완치되는 겁니다. 결정이 없으면 통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풍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해야지 효과적이지,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10%에서 많게는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음식을 조절하는 사람은 유지를 오래 못 하잖아요. 몸이 약해지니까요. 유지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통풍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게 된다. 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마다 요산 대사 능력이 다릅니다. 즉, 개인마다
요산이 많이 오른 사람이 있고, 같은 통풍 환자라도 요산이 기준치에서 조금 올랐는데 그냥 통풍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요산이 올라가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은요, 그냥 음식만 조금 조절했는데 통풍이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이 실제로 있겠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통풍 환자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음식 조절에 치중했다가는 그런 분들은 통풍만 계속 악화되고 치료되지 않고 우리 몸만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지속되면 요산 농도가 높은 농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 이 두 가지 다 우리 몸에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내서 수명을 줄이고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산 대사 능력이, 그러니까 요산 농도가 어떤 사람은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데, 이 적게 오른 사람들이 우연히 음식 조절을 좀 해보고 평생 통풍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안 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명 줄이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거를 또 따라가서 자기 자신의 수명을 줄이고 장애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식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 환자들은요, 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새는 류마티스 내과의 통풍 분과위원인 분들이 직접 나와서 통풍의 정확한 정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강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강의하십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확실하게 뇌리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약간 편향시켜서 쉽게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통풍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나와서 요새는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옛날 자료들은요, 음식만 강조하고 심지어는 음식 종류를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표로 만들어서 외우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요, 큰일 나고 통풍도 고치지 못할 뿐더러 편식을 하는 바람에 몸이 약해집니다. 통풍 환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고기를 안 드시면요, 몸이 약해집니다. 뭐 한 달 정도 안 드시는 거는 그렇다 치고 몇 달, 몇 년 동안 안 드시게 되면요, 몸이 너무 약해지고 여러분들 통풍은 통풍대로 고치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또 말씀드려 볼까요? 고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물론 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술이 제일 안 좋아요. 술 다음에 안 좋은 게 고기냐? 아닙니다. 술 다음에 안 좋은 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해 놓은 것 아니면 가공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된 거, 뭐 빵, 면 이런 거, 스파게티, 그리고 피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고기보다 훨씬 안 좋아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통풍책을 쓰면서 논문을 읽다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진짜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물론 통풍의 큰 맥락, 치료의 맥락에서는 뭐 사실 관계 없지만 그래도 가장 안 좋은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안전하니까 밀가루 마음대로 먹어라, 뭐 밥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백미와 현미가 있다고 그러면 백미는 쌀 눈이 없고, 쌀 눈이 없으니까 퓨린이 없고, 퓨린이 없으니까 요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백미는 안전하고 현미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생각한, 속칭 뭐 개인적인 생각,
요새 말로 뭐 뇌피셜, 이것도 한문이란지 모르겠습니다. 뇌피셜이라고 그냥 개인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탄수화물, 빵, 면, 밥 이런 것들이 고기보다 더 요산을 많이 올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특히 콜라, 정제 시럽, 정제된 그 옥수수 시럽이 들어있는 콜라, 사이다, 그리고 주스, 과당이 들어있는 주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스에 설탕이나 과당을 더 넣지 않은 건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과일 자체만으로도, 과일에 과당만으로도 통풍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기보다 더 안 좋아요. 많이 드시면요. 이런 면을 아시고 여러분들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고기도 잘 드셔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고 음식 편식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음식 편식이 통풍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비만,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술은요, 통풍 환자에게 가장 해롭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면 통풍 치료는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제가 환자분들 보다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흔하진 않은데 뭐 꽤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통풍 환자인데 그 페브릭을 80ml 드세요. 그런데 약을 드신 지 3년이나 5년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요, 통풍은 완치가 돼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뭐 아주 극단적으로 뭐 매일매일 술 먹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은요, 그냥 1년 정도 드시면 통풍이 완치가 되고 잔잔한 통증도 안 옵니다. 늦어도 1년 반 정도면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통풍이라는 게 언제 있었냐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거만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통풍이 있을 때는 오래 걷는 거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행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한여름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1시간씩 뭐 2시간씩 심지어 3시간씩 걸어도 통풍이 오지 않습니다. 통증이 오지 않아요. 어떤 환자분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80ml씩 드시는데도 잔잔한 통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요, 매일매일 술과 고기를 드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술과 고기를 드시는데도 통증이 심하게 오지 않고, 심하게 온 적은 몇 년 동안 없었고 잔잔한 통증만 간간히 있다, 이 정도입니다. 약의 위력이 이 정도예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매일매일 술을 끊을 수가 없다, 통풍약은 먹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을 조금만, 그러니까 술만 좀 줄이고 페브릭 잘 드시면요, 통풍 완치되고 아플 일이 없어요. 그렇게 좀 매일매일 술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한한 분들입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을 한 줄로 딱 말씀드리면, 음식 별로 중요하지 않고 통풍 치료는 90% 이상이 약이 다 한다. 약만 잘 드시면 다른 것은 엄청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슬렁슬렁 해도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풍 전도사 털보 의사였습니다.